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은 1월 31일 오전 헤드라인 뉴스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제목 뉴스는요. 서울 아파트 중간가격 사상 첫 9억 원 돌파, 종부세 대출 규제 대상 그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 제목 보면은 이제 종부세 많이 내겠다 이런 뜻인데, 그쪽에서 비판을 하는데, 이거는 하지만은, 이제 금액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이제 그 고가주택의 기준도, 9억에서 좀 올라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이분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전에 했던 게 관례상으로 9억으로 가겠지만은, 이제 기준으로 잡는 게 9억이라는 게 너무 이제 법적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금액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본향이 올라가지고 이제 그 LTV나 이런 거 다 이제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에만 해도 서울 강남권이나 이런 큰 지역 마포나 용산 쪽으로 갔는데 좀 강북 쪽에도 9억 원 아파트가 워낙 보편화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올라야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저금리의 보유수도 오르니 전세 줄고 월세 반전세 증가 조짐. 이게 누가 올린 뉴스냐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쪽 관련된 그 뉴스인데요. 이걸 하고 싶은 건 꼭 이분들이 하는 그쪽에서 하는 그 유형 스타일이 뭐냐면 어디 지역에 뭐가 어떻게 살고 있었다. 정치권도 똑같잖아요. 어디에 뭐에 뭐씨. 이 빗대어는 이유가 뭐냐면요. 보이스가 오르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집도 이런 12월 16일 대체 때문에 전세가 줄었다는 뜻이에요. 다른 뜻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제 저금리가 가기 때문에 보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어차피 전세가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갈수록. 왜냐면은 은행에 보증금 넣어봤자 이자 얼마 안 나와요. 전 세계적으로 전세가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럼 전세라는 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꼭 이유를 이렇게 꼭 올라요. 꼭 비유를 대는 거. 그리고 뭐뭐씨, A씨, B씨. 아유 진짜 하는 게 항상 똑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상이에요, 이거는요. 다음 뉴스입니다. 양도세 보이세 낼 바에, 대전, 대구, 광주 주택 증여 작년 역대 최대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양날의 검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자 해도 하는구나. 또, 이런 거 하신 분들은, 최대한 내가, 절세하겠다. 이런 분들은 어디서 누구한테 상담받는 줄 아십니까? 일단은 세무사, 그리고 동네 중개업자, 중개소 계신 분들이 상담을 해줍니다. 왜냐면 자기 고객이니까 안 해줄 수는 없거든요. 절세하는 방법을 안 가르쳐주면 그 부동산에 오지도 않습니다. 양날의 검인데요. 합법적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당연히 자유민주사회에서는 해도 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잖아요. 고가주택 절세하려고 부부가 공동명의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자기가 절세 그런 반면으로 간다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공동명의 할 때 세금 낼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까지는 증여세 빠지겠지만 요즘은 또 그런 유튜브도 있고 그런 내용들 하는데 부담부 증여를 좀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거 다 부분이니까요. 좀 씁쓸하지만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자기 집으로 자기가 최대한 절세를 하고 그거를 한다는 거는 당연한 거니까요. 이런 뉴스도 있다는 거 제가 한번 설명드린 겁니다. 거제시 난개발 막는다. 제가 이 얘기랑 어차피 거제시에 우리가 별로 관심 없는 분들이 많아요. 계신 분이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보통 이제 제가 이거 설명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니까 뭐 가끔씩 경험하는 게 이게 서울은 이제 그 많은 이제 구청들이 있잖아요. 뭐 지역마다 또 있겠지만은 이 구청에서 어디가 뭐가 난개발이 일어난다고 하면요. 거기서 조례를 바꿔버립니다. 이제 한쯤 기억났던 게 언제냐면은 그게 2012년도인가? 2011년도에서 2012년도예요. 그때 이제 그 이명박 정부 때 제일 그때도 좀 경기 안 좋으니까 뭘 풀어줬냐면은 주차장 완화를 시켜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룸을 그냥 원룸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고시원 난리도 아니게 졌습니다.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많이 이제 없어졌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영등포 이제 그 시장 쪽에 그쪽 라인에 뭐 저번에 제가 영등포 그 투자 추천에서도 이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영등포 거기 시장역 쪽 그쪽에 보면 공장이 엄청 많습니다. 조그만 것부터 해가지고 워낙 공장이 많아요. 공장 그 중공업 쪽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용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시원을 엄청나게 저대는 거예요. 뭐 당상년도 많지만 엄청나게 지다 보니까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해가지고 영등포청에서 막아버렸어요. 못 짓게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이 지구 단위 같은 거는요, 이 시마다 이거 조례를 바꿀 수가 있어요. 이거 항상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뭐에 난개발이 있다고 하면은 서울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 바로 해버려요. 이런 것도 그냥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오늘 그런 그 뉴스 헤드라인 뉴스가 있길래 제가 한번 뽑아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옛날 그거 진짜 있었던 일이거든요. 참 하다 보면 별의별 일 다 있습니다. 진짜 그 주차장 완화 때문에 진짜 지금 그냥 말도 못합니다. 오늘도 어떤 분이 이제 그 댓글로 남겨주신 게 있는데 이제 외담내기지만 그 도시형 생활주택 쪽에 그 기계주 주차장인데 월세는 뭐 전세 계약을 했겠죠. 임대인하고 이제 부동산업자가 이제 그 계약서 하면서 그 기계주 주차장 한 대 쓸 수 있게 해줬는데 둘이 못쓰게 이제 그냥 내몰라라고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뭐 그건 이제 그분들이 나쁜 놈들이지만은 도시형 생활주택의 제일 단점이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별로 없어요. 다 기계식이에요. 그걸 다 옛날에 완화시켜줬던 게 이명박 정부예요. 주차장이 없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특히 원룸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차장이 없어요. 왜 고시원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왜 지은 줄 아세요? 주차장을 안 지으려고 한 거예요. 다 옛날에 완화시켜줬던 거예요. 진짜 미쳐버린 노릇입니다. 사람은 많이 사는데 주차장이 없어요. 열몇 가구 사는데 달러 세대? 다 법을 이용해 본 겁니다. 진짜. 새 아파트 공급 절벽 우려에 미분양 49개월 만에 최소로 됐다는 말은 참 제가 웃겨가지고요. 이번에 아파트 많이 공급한다고 했어요. 뭐 분양가 상한제 그전에도 많이 신청을 했고요. 그 정부에서 얘기했잖아요. 많이 공급하겠다고. 이거는 공급 절벽 우려가 아니라요. 이번에 규제, 그러니까 12월 16일도 그렇지만 그 전부터 해가지고 그 규제 지역에서 벗어난 지역들에 몰리다 보니까 본인들의 그 언론에 내린 뉴스 분위기 그렇게 타게 만들었잖아요. 그쪽에 있는 분양업자, 중개업자들이 그렇게 쏠림해가지고 분양 친 거예요. 엄청난 미분양들을 다 소화시킨 겁니다. 뭐 당연히 정책에도 민감하겠지만은요. 그 분위기 타게 하신 분도 언론 부동산 뉴스 만드는 기자분들의 한몫이라고 봅니다. 공급절벽 새 아파트 아닙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다 받으신 거죠. 규제 지역에 벗어난 지역이요. 이제 마지막 하나 더 있는데 수원 용인 집값 껑충 투자 고개 드는 거품 논란. 제가 이제 그 부동산 투자나 부동산 전망 같은 걸 할 때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리지만은요. 친구 따라 강남 가고 또 이렇게 자기 아는 지역 아니고 막 투자하신 분들이 있어요. 규제가 벗어났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전에는 규제 지역이었던 거 풀린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거 이렇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뭐 1, 2억 오르고 막 지금 난리도 아니라는데 그 거품 뛰어들지 마시고요. 좀 잠잠해진 지역으로 들어가세요. 어차피 규제 지역으로 갈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오르면.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제가 이제 건축물 대장 띄는 방법, 건축물 대장 보는 방법, 뭐 등기부 등본 보는 방법 다 제가 올렸는데, 건축물 대장은 뭐 서울은 서울을 편하게 띄는 데가 있고요. 경기도 그렇고, 지방도 있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보는 거는, 민원 24시가 정부 24시로 바뀌었어요. 그걸 띄면은요,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다가구 주택하고 근린생활시설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검을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잘 모르신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서울을 예를 들을게요. 그러니까 이런처럼 위법이면 가든 확실히 해야 되는데, 동해시는 당연히 동해시고, 서울은 예를 들어 성북구청, 동대문구청, 종로구청, 마포구청 여러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마다 세액을 걷어야 돼요. 거기 세수를요. 근데 일반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계속 세금만 걷습니다. 그냥 보내요. 그리고 안 하면 세금 걷고요. 그냥 내둡니다. 일반 건축물인 거 알고 세금만 걷었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정확한 거는 그쪽에서 내용이 안 나와서 모르겠지만은 보통 그래요. 일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걸 띄워보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사무실에서 직원들하고 뭔 얘기한 줄 아십니까? 야, 이제 콘도 말고, 그러니까 큰 그룹에서 하는 그 콘도 말고 놀러 갈 때는 일반 펜션에 놀러 갈 때는 계약하기 전에 요즘 대부분 번지수 나와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건축물 대장 띄워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불안해서 어디 가겠습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래잖아요. 그럼 동해만 있겠어요? 그럼 제가 그동안 펜션 갔던 중에서 불법인 게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제가 생각하면 아찔합니다. 제가 제 거를 광고하자는 게 아니라 건축물 띄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보시고 가세요, 이제. 저 이제 펜션 갈 때 꼭 이거 띄워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띄워보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돼 있냐고. 그럼 거길 가지 마셔야지. 왜 불안해서 어떻게 가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걸렸던 게 다 불법 개조해서 걸린 거잖아요. 그 전에 누구 가가 사고 나고 한 게 다 불법이에요, 불법. 근데 불법 아닌지, 이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띄워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건축물 대장 띄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거 잠깐 그걸 놓쳤다가 큰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제 거 말고도 어디 건축물 대장 띄는 거 알 수 있으면은 간단히 띄고 그냥 보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헤드라인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겠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